신의 카드를 도둑맞았다. 신을 보여줘. 오리컬코스의 결계. 유희와 어둠의 유희는 용의 봉인을 깨우게 되는데 그 용의 이름은 티마이오스. 그 카드 쓰면 안 돼. 네가 뭘 알아? 오리컬코스 결계 발동. 결국 그냥 유희가 영혼을 빼앗겨버립니다. 아이보! 한편 우리가 잊고 있던 애들이 있었죠. 바로 사마준과 용만. 이 새끼들 여태까지 그 오컬트 길지라는 거 다 파놓고도 아직도 럭카드 거리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새끼들이 진짜 듀얼리스트죠. 카드에 미친놈들. 뭐 어쨌든 그 진념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사마주가 용만은 라펠을 따라 도마의 본거지인 페르디수사에 도착해 도마의 수장 다츠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주가 용만은 타츠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제발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하죠. 당연히 이치를 하면은 다츠 거절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테인베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도마의 용을 환영한다며 레어 카드도 마음껏 주고 심지어 오리컬코스 결계 카드까지 주며 덱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렇게 도마 일원이 된 사마준과 용만 둘은 뜬금없이 유희랑 조이에게 복수를 한다며 사마준은 유희에게 용만이는 조이에게 각각 듀얼을 신청하는데요. 사마준과 유희의 듀얼은 누가 유희랑 아니랄까봐 달리는 기차 위에서 진행됩니다. 시작되는 사마준과 유희의 듀얼. 사실 사마준이 찾아온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파라오 안 그래도 아이보 이러가지고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이 타이밍에 찾아와 놓고는 복수한다면 듀얼 신청하니까 얼탱이가 없는 거야. 기껏 영혼 뺏겼던 놈들 구해줬더니 적팀에 붙어버린 꼬라지. 근데 사마주는 유이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나봐요. 파라오 아이보 찾고 있지 않아? 하면서 자기를 쓰러뜨리면 아이보 영혼이 어디 있는지 행방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파라오 안 싸울 수가 없죠. 바로 듀얼. 사마주는 여타 악당들처럼 자신이 왜 복수하는지 설명해주는데요. 유이랑 조이를 만난 이후로 푸시받는 삶을 산다면서 깜짝을 시전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봤더니 사마준이 아무래도 전국 때 우승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어. 그런데 유이랑 조이한테 진 것 때문에 팬들이 싹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무시받는다는 거야. 근데 팩트 체크를 하자면은 사마준 이 새끼가 팬 가로치고 삥 뜯는 사람들 팬들한테 사인해준다 그래놓고 레어카드 삥 뜯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삥 뜯긴 애가 형아 저 새끼가 내 카드 뺏어갔어 하면서 주먹으로 다시 인식을 당한 거였는데 뭐 그런 내용은 싹 자르고 어쨌든 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시받는다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진행되는 듀얼. 다치가 진짜 좋은 카드 많이 주긴 줬나봐. 사마준 이 새끼가 곤충 오리컬코스 결계 콤보로 유이를 몰아붙입니다. 이게 파라오도 오리컬코스 결계는 버거우니까 티마이오스 발동해가지고 역전하려는데 티마이오스는 라팔과의 듀얼 1로 발동되지 않는 상태. 이러다 보니 사마주는 오랜만에 승기에 신나가지고 10년치 팀의 이길 시전. 파라오 이거 유일이 영혼에 들어있는 카드인데 이래가지고 너 안되겠다. 실수 다시 바퀴버렸네. 이 새끼 선 넘었죠. 파라오의 영린을 걷는 거야. 어둠의 유희 갑자기 뚜껑 팍 열리면서 버서커소 또 몬스터 카드 또 몬스터 카드 또 버서커 소울이라는 드로우할 때마다 추가 공격을 가능한 카드를 발동해서 사마주는 아주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새끼 괜히 트링 한번 했다가 벤통 나겠죠. 그렇게 걸레짝이 돼버린 사마준한테 유희는 달려가서 야 아이보 영혼 어딨어 하고 묻지만 듀얼의 패배로 이미 결계의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파라오는 듀얼에 이겨도 듀얼에 져도 아이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죠. 결국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고 상처만이 남은 채로 듀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서커 소울 하던 여파가 너무 컸던 걸까요? 유이가 탄 기차가 듀얼의 여파로 전복돼 절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새끼들이 이제는 카드게임마다 기차를 못 지켜. 한편 용만이랑 조이는 용만이가 기차칸을 분리해서 낙오된 상태로 둘이 듀얼하고 있었는데요. 용만이도 조이한테 똑같이 원한을 품고 있어요. 용만이의 원한이 뭐냐면 너 내 불꽃눈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배신자 불꽃눈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이 새끼 지가 시간이 많았어. 카드 혹해가지고 안티를 받아들였으면서 패티시 때는 별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한 붉은 낯을 놈 하면서 인신공격. 조이 입장에서는 이 새끼 갑자기 지랄이지 싶은데 어쨌든 개소리 커트! 그런 용만이를 가볍게 쓰러뜨리며 듀얼에서 승리합니다. 한편 기차 전복 사고로 떨어졌던 유희가 눈을 뜬 곳은 아이언하트라는 노인의 집이었는데요. 아이언하트라는 노인 굉장히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희가 가지고 있는 티마이오스 카드도 단번에 알아보고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기라도 하는지 어둠의 유희가 방하고 있다는 것도 단번에 알아차려요. 노인이 말하길 젊은이 고민이 있다면 영혼들이 모이는 방에로 가보는 것이었던가. 이 새끼 살인의 냄새가 술술 풍기긴 하는데 뭐 어쨌든 어디로 가야 할지 뚜렷한 목적조차 없었기에 노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황야로 향하는 유희. 도착한 황야는 대낮부터 영혼들이 날아다니는 시도백기 심려 스팟이었는데요. 그곳 중앙에는 뭐야 임해진 영혼 상태의 아이보가 파라오를 기다렸어. 아이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같이 돌아가자. 반가운 마음에 파라오는 아이보에게 돌아가자 제안하지만 꺼져! 이 만화 주인공답게 말로 하지 말자고. 듀얼! 그렇게 갑자기 성공된 아이보와 파라오의 듀얼. 아이보의 덱은 파라오와 완전 똑같은 덱인데 심지어 카드를 뽑는 순수조차도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듀얼 실력에서 아이보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이보도 바보가 아니니까 전술을 바꾸기 위해 카드 파괴로 덱을 셔플. 다시 뽑은 아이보의 카드. 이 카드가 왜 내 덱에 있지? 오리카코스의 발동! 아이보의 덱은 파라오의 어두운 마음이 반영된 덱이라 오리콜코스 결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이보도 파라오처럼 이마에 문양 생기면서 아이보는 파라오를 쓰러뜨리겠다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데요. 라펠전에서 파라오가 보였던 캐터포트 탈출 같은 이런 희생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 파라오 잠깐마저 내가 좀 취했나? 바로 거울 치료. 사실 아이보는 파라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플레이들을 보였던 거야. 그렇게 아이보 스스로 기권을 하고는 더 이상 자신 잃지 마 라는 충고를 해준 뒤 아이보와의 듀얼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게 된 파라오. 울면서 슬퍼할 시간도 없이 뭐야 파라오 이 새끼 왜 살아있지? 라펠이 파라오를 추격하는데요. 라펠이 카라 오리코코스 솔저! 목에 있던 펜던트를 던지자마자 땅속에서 오리코코스 솔저라는 괴물이 나타났다. 여기는 괴물들도 듀얼로 얘기를 해. 자 어쨌든 오리코코스 솔저는 과거 아틀란티스 전쟁에서 나왔던 병사인데요. 그니까 1만 년 전 병사가 땅에 살아나가지고 유이에게 듀얼을 신청. 오리코코스 솔저, 오리코코스 기가스라는 몬스터 소환해서 유이를 공격합니다. 유이 당연히 칼도 맞받아 치지만 이 오리코코스 기가스 죽어도 되살아나고 심지어 되살아날 때마다 공격력이 더 강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저 멀리서 자 받아라 파라오! 파라오를 황야로 이끌었던 노인 아이오나트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지고 있던 티마이어스의 카드를 전달해 주는데요. 이게 알고 봤더니 아이오나트는 과거 아틀란티스 전쟁에서 이름 없는 용편에 서서 오리콜코스와 대척했던 전사였어. 그러니까 그 전사의 영혼이 사명을 위해서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거지. 어쨌든 아이오나트의 희생으로 티마이어스 카드를 받은 유희. 유희가 그간에 성장했다는 거를 티마이어스도 지켜봤는지 유희의 응답에 티마이어스가 응하며 오리콜코스 솔저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희가 황야에서 듀얼하고 있는 사이 카이바는 유희가 라펠에게 졌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카이바의 말은 이거지. 내가 이겨야 되는데 감히 남하고 다른 사람한테 져! 그래서 저연기를 타고 유희에게 합류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뭐 마린포도 달리고 갑자기 흔들흔들거리는 거야. 카이바 이 새끼 뭐야? 새끼들 왜 이러지? 직원교육하러 개빡쳐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비행기 안이 카이바 모쿠 말고는 아무도 없이 텅텅 비어버려. 그리고는 무전하며 등장하는 아멜다. 아멜다 이 새끼가 오리콜코스의 힘으로 비행기를 납치했던 거였지. 아멜다는 이번에야말로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며 듀얼 시작과 동시에 아멜다는 별개의 힘으로 카이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환상 속 장소는 과거 아멜다가 살았던 전쟁 중인 동네. 카이바는 그 환상 속 동네에서 모쿠바 꼭 닮은 어느 전쟁고아를 만납니다. 카이바는 전쟁고아와 함께 다니며 전쟁에 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고아도 아멜다의 동생처럼 전쟁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이었으면 당연히 여기서 슬퍼하거나 반성하겠지만 상대가 누굽니까? 사이코패스 카이바. 그대로 아멜다 이 새끼 나한테 이딴 사람을 보여주다니 오컬트 꺼져라면서 오컬트 따위 믿지 않는 카이바답게 자신의 분노로 환상을 깨버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멜다와 듀얼 중인 상황. 아멜다는 전차 카드라던가 거대 전환 같은 카드를 사용하여 카이바의 듀얼을 전쟁에 빗대어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멜다 왈 무기가 있는 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한 고잡으로 같은 사람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도마의 힘을 빌려 세계를 리셋시키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시 만든다. 뭐 개소리야! 그런데 설상가상 또 결계 힘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비행기에 자동 비행까지 못 통해버리는 거야. 이거 듀얼도 듀얼이지만
이러다가는 듀얼 승패랑 상관없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판이야. 그러나 카드 게임은 중대 문제다. 절대 그들의 듀얼을 막을 수 없죠. 뭐 어쨌거나 그런 카이바랑 다르게 모쿠바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동생의 입장에서 형인 아멜다에게 일정 부분 공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니 형, 어린 카드 게임 하면서 이렇게 화내는 거야. 자, 그래서 아멜다, 네 마음은 잘 알지만 우리 형은 호자부랑 달라. 우리 형도 그게 싫어서 군수산업 기반이었던 카이바 코퍼레이션을 게임상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우리는 카이바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아멜다, 기회에 지어진 놀이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오히려 카이바를 더 강하게 몰아칠 뿐이었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니 카이바 입장에선 굉장히 많이 들어준 거죠. 알겠는데, 야, 거지 능력 부족 아니야? 나였으면 모쿠바 누구하고 다 했을 텐데? 이렇게 촌철살인을 내뱉으며 그리테스 카드 발동해서 아멜다를 쓰러뜨려버리고, 그렇게 아멜다는 별개의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추락하는 비행기 카이바 자신의 말을 증명하겠다는 듯이 직접 비행기를 몰아 안전하게 착륙시키며 모쿠바를 구해냅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 유이렌과 합류하게 된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도마의 수장이 파라디우스사의 다츠라는 것을 밝혀내는데요. 이미 좀 늦었었던 걸까요? 다츠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미 많이 이루었는지 전 세계에 오리카코스 소저를 뿌리고 몬스터들을 실체화시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한편 도마의 본거지 간부들은 모여서 앞으로의 대책을 회의 중이었는데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메이바는 아직도 조이랑 승부를 못 낸 게 부리는지 승질을 다 부립니다. 나는 모르겠거나 조이랑 듀얼 할까 하면서 문을 막 차고 나가버려요. 누가 해피의 왕자 아닐까봐 히스테릭 파티죠. 그렇게 자기 상사 다치한테도 쫓아라 그러고 나가버리는데 그런 메일을 쫓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너야? 퐁퐁남 바론? 바론 왈 메일, 나는 도마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내가 널 위해 듀얼을 쓰러뜨릴게. 와, 이 새끼 심각하죠 진짜. 어쨌든 바론은 조이를 쳐다가 듀얼을 시작하는데 바론 굉장히 특이한 카드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머덱. 아니 뭐 얼마나 특이하길래 그렇게 특이하다고 하냐. 이 아머 카드들 너네는 몬스터 수만하니? 나는 내가 직접 몬스터가 있는다. 나레크도 놀랄 만큼 아머덱은 바론 본인이 직접 아머를 장착해서 상대방 몬스터에게 구멍을 날리는 이런 카드들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상대방한테 축박을 맞아버렸죠. 사실 바론이 이런 카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론은 어렸을 때 고아원이 불타버린 뒤 길거리를 전전하며 폭력을 쌓는 불량배였어요. 그렇게 감옥까지 가버리고 그 감옥에서 데스매치를 통해 다치에게 선발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 바론의 인생만큼 바론에게 있어서 듀얼은 게임으로서 즐기는 것이 아닌 단순 폭력의 수단일 뿐이었죠. 조이, 이 새끼도 지금은 좀 얌전하지만 옛날에 유입해고 한 주먹 했으니까 거기에 공감한 부분이 있지만서도 또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조이, 바론의 공격에 맞춰 아우라 아머 발동! 갑자기 가보세요. 이때부터 말을 잡는 것 같아? 죽방! 배트모를 변경! 조이 이 새끼도 그래! 바로 이 맛이지 하면서 의식마법 발동! 로드 오브 레드! 몸에 붉은 눈의 흑룡 모습을 한 오라가 쏴이더니 으아! 초 듀얼리스트에서 조이 원터치! 수준 실화냐? 이거 뭐죠? 어렵겠다. 바론도 자기 공격에 이렇게 맞다이 친 새끼 지금 처음 봤을 거 아니야. 둘 다 도프맨이 폭발해가지고 그래 이게 듀얼이지 하면서 조이 세상에 감안해가지고 거의 드래곤볼. 이렇게 남자들끼리 뜨거운 우정을 주고받다 보니 이제 뭐 펑펑한 메이 이런 거는 이제 끼어들 틈도 없어. 그렇게 주먹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눴지만 아쉽게도 이미 오리클코스 결계가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은 결계의 영혼을 뺏겨버릴 상황. 결국 바론이 패배를 하며 바론의 영혼이 결계에 봉인당하네. 그리고 그 둘의 듀얼을 지켜보던 메이, 그 듀얼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었는지 더 이상 과거 열등감에 찌들은 찌질이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듀얼의 재미를 위해서 듀얼하겠다며 조이에게 듀얼을 신청하는데요. 그렇게 메이와 연달아 듀얼하게 된 조이. 아무래도 방금 전까지 듀얼 가로치고 맞짱을 하고 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피폐해진 상황이었어. 사실 메이 생때 그냥 억지로 맞춰준 게 다름없었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조치 죽던 여태까지 받은 데미지를 이기지 못하고 듀얼 중에 쓰러져 버리며 조이의 영혼도 결계에 봉인당했고, 그렇게 얼떨결에 승리한 메이. 남자 둘을 골로 보냈으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건 다츠 너 때문이잖아 하면서 남편을
타치 입장에서는 옳탱이가 없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하극상. 뭐 어쨌든 그래서 조이의 헤르모스 카드를 들고 다치를 쓰러뜨리기 위해 페르디우스장으로 향합니다. 한편 유이와 친구들 조이를 찾아다니다 쓰러진 바론과 조이를 발견하는데요. 우혁이는 딱 보더니 이거 메이가 쓰러뜨린 거 아니야? 하면서 예리하게 메이가 범인이라고 도출해야 되는데 그걸 들은 파라오 응? 메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조이 모드 발견. 갑자기 유이도 조이의 복수를 하겠다며 페르디우스장을 향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페르디우스장 엘리베이터 열었더니 앞에 있는 건 영혼을 뺏긴 메이가 무슨? 알고 봤더니 메이 이 새끼 급발진해가지고 타치 찾아갔다가 타치한테 닿지도 못하고 아래에 있는 라펠한테 컷당해가지고 영혼도 헤르모스 카드도 뺏겨버렸던 것이. 이 새끼 진짜 도마편의 최고의 트롤러예요. 어쨌든 그 후 라펠이 나타나는데 라펠은 갑자기 유이에게 조이의 헤르모스 카드를 돌려줘버려. 뭐지? 이게 도파민 중독자인가? 그렇게 여태 유리 없는 용의 힘이 무섭다면서 돌려줬어 유이한테. 자, 뭐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유이와 라펠의 2차전. 결계 없어도 잘 싸우는 모습을 보였던 라펠이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파라오의 영혼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직접 오리콜코스 결계를 발동합니다. 그런데 오리콜코스 결계에는 사람의 마음속 어둠을 깨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결계로 인해 마음속 어둠이 깨어난 라펠. 1차전의 유이 마냥 어둠에 잠식되어 희생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이 새끼 아버지의 스마일워드가 스마일워드를 보냈어. 하나 가지고 지랄 똥 싸는 유아처럼 몬스터 카드 묘지에 버리면은 아주 그냥 지랄 똥 싸는 놈이 자신의 몬스터를 직접 묘지를 보내고 가디언 데스사이스라는 몬스터를 소환해버린 거야. 이 가디언 데스사이스는 가족을 잃고 방하던 라펠에게 타치가 건네준 라펠의 트라우마 같은 카드. 유이는 가디언 데스사이스를 보며 라펠 그 모습은 진짜 너가 알잖아. 넌 누구보다 너희 몬스터 사랑하는 친구였잖아 하면서 1차전에 라펠 마냥 죽은 내 소생을 발동. 라펠 스스로 묘지에 묻었던 가디언 에아토스를 부활시켜 라펠의 데스사이스를 파괴시켜버려. 그렇게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은 라펠 반성의 의미로 묘지에 있는 몬스터를 전부 되살리고 그 코스트로 데미지를 받으며 스스로 듀얼을 패배하게 됩니다. 듀얼이 끝났으니 이제 봉인돼야겠죠. 오리칼코스 결계가 라펠로 조여지고 본인이 발동한 결계인 만큼 담담히 역할을 받아들고 있었는데 에? 뭐야? 결과 어디 갔어? 라펠은 결계 영혼이 봉인되지 않은 거야. 알고 봤더니 라펠은 이미 마음속 어둠을 이겨냈기 때문에 결계의 힘을 받지 않았던 거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준이야. 파라오, 어둠 가지지 말지. 자, 그렇게 유이와의 듀얼을 통해 자신들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라펠은 직접 다치를 막기 위해 다치가 있는 사원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라펠의 인도로 사원에 도착한 유이와 카이바. 그곳에는 여태 오리컬코스 결계를 모아온 모든 영혼들과 도마의 수장 다치가 있었는데요. 다치는 오리컬코스 신의 부활을 위해 만년간 영혼을 모아온 존재입니다. 사실 오리컬코스는 과거 아틀란티스에 사용되는 물건인데요. 인간에게 굉장한 풍요를 가져다 줬지만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먹고 커져서 결국에는 사멸을 얘기하는 물건이었죠. 다치는 아틀란티스의 왕으로서 그런 백성들을 통치하였으나 나는 지구의 대행자 다치, 내가 직접 인류를 정화시켜야겠다면서 스스로도 오리컬코스의 마음을 뺏겨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무슨? 그리고 황야에서 만난 아이언하트와 이름 없는 용 3마리가 그런 다치를 막기 위해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름 없는 용이 승리하여 만년간 봉인에 성공하였지만 세상이 다시 부패한 틈을 타 오리컬코스 신이 부활하려 했던 것이죠. 라펠은 자신이 어둠을 이겼던 것처럼 다치에게도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며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듣던 다치. 사실 도마의 삼총사의 불행, 그러니까 라펠이 해상사고로 당해 가족을 잃은 것도, 아메다가 전쟁으로 동생을 잃은 것도, 바론의 고아원에 불을 지른 것도 모두 타치에 계획된 것이었는데요. 타치는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수화를 만들기 위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여 그들이 도마에게만 의지했끔 만든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라펠, 다치에게 설득하러 왔었지만 역으로 다치에 대한 배신감에 흑화해서 영혼이 다시 잡아먹혀버렸다. 근데 그걸 본 다치는 이것 또한 계획의 일부라며 라펠의 영혼,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들의 영혼도 단지 신의 부활을 위한 재물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신의 부활이 다가온 지금 부활이 필요한 마지막 두 영혼, 유이와 카이바 영혼을 뺏겠다며 둘에게 듀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2대1 듀얼. 유이와 카이바는 시작부터 둘의 최강의 몬스터 공공 용기사를 소환해서 5천이라는 공룡용으로 다치를 몰아붙이는데요. 그러나 다치의 오리콜코스 몬스터는 데미지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거야. 게다가 다치 이 새끼 미러나이트라는 몬스터를 소환해서 그 몬스터에 친구들의 영혼을 가둬. 그러니까
아이보, 조이, 페가수스, 메이 이런 애들 영혼을 가둬가지고 그 영혼을 방패 삼아 공격도 망설이게 만들었죠. 유이에게 있어서 친구들이란 가장 큰 힘이자 약점이라는 거를 간파해봐요.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사이코패스 영혼 오컬트? 이거는 뭔사가 있네! 하면서 크리트스 하늘을 발동해서 갑자기 공격을 시전 빵! 그런데 타츠 이 새끼 진짜 너무해. 카드 착착 쓰라고! 카드 한 장이 도대체 몇 가지일까요? 파괴되니까 오리카코스 몬스터가 크리티스 공격을 흡수해가지고 오리카코스의 몬스터는 진화한다. 공격력 2만에 오리카코스 주너스 소환! 개씹사기 효과로 카이바도 쓰러뜨려버려. 카이바 영혼도 별개에 봉인되며 오리카코스 신의 부활이 막바지에 이른 상태. 여기서 다츠는 어둠의 유의, 그러니까 파라오가 왜 3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어났는지, 그리고 도마가 1만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사실 이 모든 건 3000년 전 듀얼 몬스터즈의 봉인을 푼 고대 이집트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듀얼 몬스터즈의 강대한 힘에 사람들의 어둠이 모여 고대 이집트가 멸망하게 되었고 3000년이 지난 현재 천년 퍼즐, 그냥 유의에 의해 파라오의 영혼이 부활한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멸망한 타이밍이야. 뭔 소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틀란티스 멸망이랑 이집트 멸망이랑 끼워 맞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유의 입장에서는 걔가 이렇게 말한다고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듀얼도 오리컬코스 14의 카드들로 절체절명해서 유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미러나이트가 된 페가수스 유의에게 자신이 남긴 카드라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사실 페가수스는 과거 이름 없는 용 전설을 보고 한 장의 카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름 없는 용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즉 이름 없는 용을 진화시키는 카드였죠. 그렇게 페가수스가 남긴 카드를 뽑아낸 유희. 유희는 자신이 부활한 이유는 다치를 막고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며 레전더로 하트를 발동! 이름 없는 용들을 진정한 모습인 전설의 3기사로 변환시킵니다. 전설의 3기사 티마이어스, 크리티우스, 헤르모스가 나타나 오리콜코스 결계를 부수며 슈노로스를 멋지게 쓰러뜨립니다. 자, 결계까지 부쉈으니 드디어 끝나는구만 싶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숨겨둔 효과 발동! 파괴된 슈노로스 효과로 자신의 패와 모든 라이프를 지불하여 공유 무한대 카드 사신 개를 소환합니다. 당신에겐 쟤도 너무하죠. 타츠는 라이프를 지불한 만큼 사신 개가 파괴되면 패배, 위도 무한대 공유력에 한 번이라도 공격 허용하면 패배인 상황. 사신 개의 무한대 공유 앞에서 밀리는 듯 싶었으나 크리티우스와 헤르모스 효과를 이용해 공격력 무한 향수 루프를 발동해서 무한을 넘어선 힘을 만들어 합신용 티마이어스로 변신, 사신계를 쓰러뜨려 듀얼에 승리합니다. 자, 정말 희나긴 도마와의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유의 승리로 아이보 등 빼앗겼던 영혼들이 돌아오며 싸움이 끝난 듯 싶었는데 야 라펠 일어나. 라펠 영혼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야. 깨어난 거는 유의 주변의 극소수 인물. 그러고는 신이 일어나더니 심해에 잠들어 있던 아틀란티스가 하늘로 올라가며 오리콜코스 신이 부활해버려. 다치를 쓰러뜨렸을 텐데? 아니 아까 분명 파라오 영혼이 꼭 필요하다 했잖아. 근데 다치 이 새끼 지가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영혼을 제물로 삼아서 신을 억지로 부활시킨 거야. 그렇게 부활된 신 앞에서 유이와 친구들 모든 몬스터들을 소환해서 저항해보지만 강력한 신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오히려 영혼을 다시 뺏겨버리는 상황까지 오는데 이때 좀 개연성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친구들아 내게 힘을 못해줘. 원기형 마냥 유이가 친구들의 힘으로 파라오의 힘을 사용해 오시리스의 최고령 오벤스컷이면 라이칭용 신의 카드로 다츠와 오리콜코스 신을 무찌릅니다. 자 이제 진짜 도마편 끝! 나나 싶었지만 여기서 4절에 3절까지 해버리죠. 이렇게 심하게 발린 상태에서도 다츠 자신의 영혼에 아직 아기가 남아있다면서 유이에게 복수한다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그거조차도 어둠의 유이가 자신의 몸으로 다츠의 어둠을 정화시키고 다츠의 영혼 또한 구원합니다. 그렇게 다츠는 정화돼서 영혼 세계로 돌아가게 되고 이번에야말로 도마와 오리콜코스의 신을 쓰러뜨리며 현실 세계와 듀얼몬스 세계 모두를 구해내고 세계를 정상화시키며 도마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도마편 원작이었던 어둠의 유의의 해외와 절망을 그려낸 만큼 평도 많이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성장하는 스토리라든지 메타적인 요소 버서커서 초디얼리스틱 이런 재밌는 요소도 많이 남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은 사신계에서 쓰러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뇌절까지는 괜찮았는데 3절까지 하니까 그건 좀 힘들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종합편이 마무리되고 다음 KC 그랑페 1편으로 이어집니다.